안녕하세요.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늘 마주치는 불확실성이라는 벽, 이걸 확실함으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신뢰 구간인데요. 오늘 이 개념을 확실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딱 하나의 숫자를 얻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숫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완벽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가능성 중 그냥 하나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계 분석 같은 걸로 계산해낸 값, 이걸 점 추정치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게 정답일 겁니다 하고 내놓는 뭐랄까 우리의 최선의 추측인 셈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우리가 가진 딱 하나의 샘플 데이터에서 나온 거잖아요. 만약 다른 샘플을 뽑았다면? 당연히 이 값도 달라졌겠죠. 바로 여기에 불확실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골치 아픈 불확실성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해답이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단 하나의 숫자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쯤 어딘가에 진짜 정답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럴듯한 진실의 범위를 제시하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95% 신뢰 구간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고기 잡는 그물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100번 반복해서 100개의 신뢰 구간, 그러니까 100개의 그물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은 그 100개의 그물 중에서 95개에는 우리가 진짜 잡고 싶었던 진짜 값이 담겨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꽤 믿을만 하죠? 자, 그럼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공식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알고 보면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한 재료 몇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재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점 추정치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의 최선의 추측값 있죠? 바로 그게 우리 신뢰 구간의 딱 중간,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표준 오차입니다. 이건 우리 추정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즉 얼마나 흔들림이 적은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표준 오차가 작다는 건 그만큼 추정치가 정밀하다는 뜻이고, 그럼 당연히 신뢰 구간의 폭도 더 좁고 날카로워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승수입니다. 특히 95% 신뢰 수준을 원할 때 통계학자들은 마법의 숫자처럼 1.96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그냥 외우셔도 좋아요. 이 숫자가 아까 말했던 그물의 너비를 결정하는, 즉 신뢰 구간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가 다 모였네요. 바로 이게 완성된 레시피입니다. 간단하죠? 우리의 중심점인 점 추정치를 기준으로 방금 본 승수랑 표준 오차를 곱한 값을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각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공식이 훨씬 만만하게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학급 규모가 과연 학생들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사례를 통해서 신뢰 구간의 진짜 힘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핵심 숫자들이에요. 회계 개수가 마이너스 2.28, 그리고 표준 오차가 0.52가 나왔네요. 이 마이너스 2.28이라는 개수가 뭘 의미하냐면 학급의 학생이 한 명 늘어날수록 시험 점수가 평균적으로 2.28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꽤 의미 있는 결과 같죠? 자, 그럼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정말 간단해요. 우선 첫 단계, 오차 범위를 구하는 건데요. 아까 그 마법의 숫자 1.96에 표준 오차 0.52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럼 대략 1.02가 나오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 우리 추정치 마이너스 2.28에서 방금 구한 1.0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30, 이게 바로 구간의 아래쪽 끝, 하한 값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반대로 마이너스 2.28에 1.0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6, 이게 위쪽 끝, 상한 값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세 단계만으로 신뢰 구간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왼쪽에 마이너스 2.28이라는 숫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3.30에서 마이너스 1.26 사이라는 범위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 훨씬 더 현실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신뢰 구간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딱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구간 안에 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만약에 0이 포함된다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 구간 마이너스 3.30, 마이너스 1.26을 보세요. 0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건 이 효과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뢰 구간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과거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얻은 이 통찰을 가지고 실제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책을 바꿔서 학급당 학생 수를 2명 줄인다면 과연 학생들 성적은 얼마나 오를까? 신뢰 구간이 있으면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량, 여기서는 학생 수를 2명 줄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변화량을 우리가 아까 구해둔 신뢰 구간의 양쪽 끝 값에 똑같이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직접 계산해 볼까요? 우리 신뢰 구간의 아래쪽 끝이 마이너스 3.30이었죠? 여기에 변화량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 2.52점이 됩니다. 위쪽 끝인 마이너스 1.26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6.60점이 나오네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최종 결론이죠. 우리는 이제 95%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급 규모를 2명 줄이면 평균 시험 성적은 최소 2.52점에서 최대 6.60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때요? 정말 강력하고 구체적인 예측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그냥 불안정한 추측값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었고 그 효과가 진짜인지도 검증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로 구체적인 정책 예측까지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점추정치를 넘어 신뢰 구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신뢰 구간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 계산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중요한 결정에는 과연 어떤 신뢰 구간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